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 2025년과 2026년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것이 테슬라고, 테슬라의 FSD한 질서 재편은 되게 거대한 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조건들이 이뤄진다면 저는 2025년 하반기에 $1,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네요. 이 엣지 케이스가 박사님 말씀하신 거 말고도 하다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지 그렇죠. 못했던 게.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계속 케이스를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if에 항상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 자율주행 얘기하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뭐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묻지마 투자로 뭐 가만히 있으면 $1,000 간다 이것이 아니라 네. 이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하면서 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성공적인 테스트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네. 여러분들이 11월, 12월을 하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네.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 속도 더 날 것 같은데. 더 날 것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00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더 날 수 있지만 네. 여기서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라면 네. 이 소식이 생각합니다. 누적되고 계속해서 외신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텍사스에서 사고나 네. 누구랑 부닥쳐 네. 누구 다쳐 네. 뭐 이런 소식들이 누적될 경우에는 있을 수 있죠. 네.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꺾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도전은 2025년에 이제 신차 출시인데요. 신차는 항상 두렵습니다. 모든 그 자동차 업체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신차를 출시했을 때 신차가 나온다고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모델 Y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들 여러분들을 뭐 12월에 차를 사요. 1월 달에 2월 달에 페이스리프트를 사고 싶은 게 사야죠. 다 네. 이걸 오스본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월에 밀어내기를 하죠. 할인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싸게 합니다. 그럼 12월에 할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수익률이 떨어져요. 많이는 팔지만 네.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024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월 말에는 4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때 기관 투자자들은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리프트는 저는 모델 Y는 큰 문제 없을 거로 바로 양산될 거라고 보여요. 모델 Y의 양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차를 출시할 때 양산이라는 과정은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양산을 램프업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보통 이제 생산 라인, 프로덕션 라인 1에서 일정 정도의 반도체처럼 수율이 좋아지면 네. 이 수율이 좋아진 2호 방정식을 라인 2, 라인 3, 라인 4에도 옮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뭐 일명 모델 Q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이제 내년에 모델 3라고 했으니까 복수의 차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공개가 돼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네. 사람들 이거 사야지라고 했는데 양산에 실패를 하거나. 물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자율주행에서 점프 못할 가능성보다 한 10분의 1 뭐 더 작을 거라고 봐요. 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분명히 이런 위험성, 그래서 차가 잘 안 팔리는 네. 이런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그러니까 2025년에 진행되는 텍사스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테스트 주행이라는 거고, 네.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네. 두 번째는 순조롭게 신규 모델들을 양산해내는 것. 그래서 판매량들을 올해보다 더욱더 끌어올려내는 것. 네. 그래서 중국 자동차들과의 경쟁에서도 이 기세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이 도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중요하게 체킹을 해봐야 될 두 가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중국을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테슬라에게 그래도 중국 시장은 또 놓칠 수 없는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시장이요? 절대적으로. 그쵸, 왜냐하면 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은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이죠. 네. 여러분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큽니다. 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중국 시장은 벌써 올해 2024년의 중반에 벌써 뉴 EV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순수 전기차,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들을 합쳐가지고 신차 시장에서 50%를 넘어섰어요. 이미.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빠른 거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터닝 글로벌적으로? 포인트.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네. 보통 산 꼭대기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긴 힘들어도 그 꼭대기를 돌을 가지고 뭐 우리가 시치프스의 신화처럼 가지고 올라가긴 힘들어도 그 정상을 오르면 내려가는 것은 진짜 거대한 힘으로 내려갑니다. 시장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터닝 포인트를 중국은 이미 분명하게 지났고요. 여기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자기의 존재감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도 물론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것은 이번에 일본의 손정희 의장이 트럼프한테 가서 투자 협약하면서 기자들하고 만나는 사이에 막 투자 액수를 트럼프가 2배로 올려 막 이러니까 2배로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 비즈니스 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느낌보다도. 이거를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어서 중국도 민주당은 정말 대결을 국면으로 갔다라면 트럼프 정부, 공화당 정부랑도 애매한 트럼프 정부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가 뭘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수입을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올리겠다라고, 대규모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고, 영국 정부는 위스키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어떤 카드를 내걸어야 될까요? 테슬라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애플한테도 잘해줘야 되지만 네. 테슬라한테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립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테슬라한테 잘해준다는 게 뭐냐? 테슬라가 알아서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차는 잘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차하고 경쟁력을 아껴서 그래도 아무래도 고급 차를 만들고 비싼 차를 만들고 그리고 성능은 떨어지면은 누가 사겠어요? 중국 시장에도 경쟁력을 갖는 차량, 그래서 지금 중저가 차량을 상하이에서 먼저 생산하겠다는 거고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공정한 경쟁으로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중국 정부가 해줘야 될 일 하나 있죠. 바로 FSD 허가입니다. FSD 허가는 반드시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권을 네. 지고 있는 중국 정부가 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흔히 말하는 꽃노래패죠. 그렇군요. 이 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이걸 통한 흔히 말해서 쿠션을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FSD에 대한 허가를 2025년에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마저도 FSD가 지금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되고 있는 것을 중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FSD의 시장은 정말 갑자기 2배 이상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 또한 테슬라에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 모두가 다 언제 결정냈냐면 네. 최소한 텍사스에서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네. 되면은 중국에서도 FSD가 된다. 그럼 또 테슬라 주가는 날개를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라는 시장과 이 미묘한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또 장악해야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이 브로맨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테슬라의 갈등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을까요?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네. 이해관계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강력한 이해관계가 일론 머스크라든지 네. 또는 피터 틸이라는 샌프란시스코, 호로위츠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이 실리콘밸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 제이디 벤스라든지 부통령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소외받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세력이 바로 미국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이겠죠. 벌써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은 왜 이렇게 워싱턴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냐. 불만이 많죠. 불만이 벌써 네.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의 성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일론 머스크의 성격 때문에 둘 다 좀 니힐리즘이 강하잖아요. 나르시시즘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자뻑이 좀 강한 편이니까 네. 원래 이 자뻑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갈등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일반론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구체적인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문제거든요.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권력에서 소외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크죠. 도지가 즉 효율성 정부위원회가 효과를 못 낼 때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네, 이 실적이 네. 여러분 이 미션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에요. 2조 달러를 줄인다? 여러분 2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저는 한국의 돈이잖아요. 2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그 최소한 1조 달러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이라도. 예. 1조 달러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것도 이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것도 2년 안에 해낼까? 그것도 초기에 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해내는 과정에서 네.
분명하게 피해를 보는 측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키드 마틴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고. 로키드 네. 마틴이 피해를 보면은 로키드 마틴에게 선거 후원비를 받았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줄만 세워도 저기 여기 한 바퀴는 또 세울 텐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갈등의 뇌관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뇌관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터지지더라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트럼프의 성격과 일론 머스크의 강대강 성격이 만나가지고 둘이 삐지고 싸우고 뭐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구조적으로 지금 이해관계가 만약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의 소지는 많네요.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게 폭발할 수도 있고 그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요 둘 사이에 그거를 조정해 나가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박사님이 하실 말씀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천재 이 머스크 CEO가 그리는 테슬라가 그리는 궁극적인 큰 그림, 네, 나아가고자 하는 큰 목표, 요거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크게 이제 일론 머스크는 항상 dream,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죠. 뭐 화성에 가서 살겠다. 네. 뭐 피터 틸하고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좀 입장이 다르죠. 피터 틸은 지구를 사회를 개혁해서 지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는 또 이 테슬라의 사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가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일론 머스크도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성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 꿈을 꾸기 위한 경제적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거를 생각하면서 네. 스타링크, 스페이스X라든지 그다음에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꿈과 비전들은 뭐 되게 큰 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게 저는 의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자동차 산업도 있지만 에너지 산업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AI인 FSD도 있는 거고 이 AI와 로보틱스가 결합했던 휴머노이드 사업인 옵티머스 사업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크게 본 거고요. 작게 볼 경우에는 우선은 2000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 말기로 형성됐던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화라는 단어를 경제적으로 볼 때는 흔히 말하는 데이비드 리카도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분업 체계의 글로벌 세계화거든요. 즉 A라는 거는 중국이 제일 저렴하게 잘 만들면은 중국이 하고, 네. B라는 거는 영국이 잘하면 영국이 하고, C라는 거는 독일이 하고, 뭐 E라는 거는 한국이 하고, F는 미국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잘하는 걸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경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데이비드 리카도가 꿈꿨던 비교 우위론에 의한 이러한 분업 체계였던 거고 이것이 세계화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대부분 사라진 거죠.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가면서 네. 여기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이 1차 트럼프 당선 시기에는 흔히 말하는 러스트 벨트, 흔히 말하는 녹슨 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던 미시건이라든지 일리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이 붕괴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글로벌리제이션 그 세계화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보는 거고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분업화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제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영국에도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한국에도 제조업이 있어야 되고 일본에도 다 제조업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조업을 갖기 위해서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여기에 비싼 임금으로 만약에 제조업을 가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저기 싼 데서 생산할 수 있는데 비싼 데서 생산해서 비싸게 주고 사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순수 경제학적으로만 본다라면 그럼 여기에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죠. 옵티머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꿈과 비전으로 한다라면 집안에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음식 차려주고 얼마나 좋겠어도 저도 뭐 그런 로봇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연말 선물로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옵티머스 하나씩 사드리면 되는 거지. 보일러 드리듯이 과거에.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정말로 큰 꿈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온다는 건 대단히 먼 미래예요. AI 기술로도. 자율주행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율주행은 물론 가장 쉬운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왜냐하면 공장은 대부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칙을 어긋나면은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규칙화되어 있는 곳은 AI가 잘해요. 자동차 도로도 규칙이 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깜빡이 익으면서 우회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갑자기 불쑥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과거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자율주행 시대는 지금보다 더 일찍 올 수 있다. 뭐에? 인간 운전을 금지시켜 버리면 된다.
인간이 가장 변수를 예측하기 제거하면. 어려우니 네네. 인간 운전을 금지시켜버리면 자율주행 기술이 낮더라도 자율주행만으로도 안전하게 도로가 운영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 운전을 금지시켰다고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총리 공약으로 내걸면 당선이 안 돼요.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이 헌드레드 타우전트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 중간 단계가 도로고 가장 어려운 단계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의 그냥 극치입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나올 수도 있고, 고양이가 뛰어나올 수도 있고, 애기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로봇이 일한다. 이건 정말로 정말 먼 얘기고. 먼 얘기고요. 네. 가장 가까운 단계는 어쩌면 전 자율주행보다 더 먼저 올 수 있는 단계는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또 뭐 수학으로 표현하면 Y. Y는 결국은 이 아웃풋이라는 것은 생산력, 프로덕티비티 곱하기 노동력이거든요. 얼마나 생산성이 좋으냐. 네. 그다음에 곱하기 노동자 수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L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제에서 배우는 것처럼 생산성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빨리 올라갈 때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때도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노동력은 거의 고정이거나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L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면 Y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리카도의 비교 이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 200년이 넘게 지켜왔던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완전히 붕괴되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다른 유튜브 방송 어디나 방송 가서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는 데이비드 리카도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옵티머스고 이것을 중국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여기 정말 뒤쳐져 있는데요. 중국이 얼마큼 왔어요, 그게? 중국 자율주행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수준으로 그 정도예요? 네, 중국이 아주 강력합니다. 중국은 작년 10월에 휴머노이드 로봇, 즉 AI 로봇, 그냥 로봇이 아니에요. 두산 로보틱 같은 로보틱스가 아니라 AI 로봇, 이 AI 로봇을 국가 제1의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가 붓고 있고 이것을 전기차를 키웠던 것처럼 2천여 개의 전기차 기업을 국가가 지원했고 그중에 100여 개를 남겼고 이제 10개로 줄일 거거든요. 2030년까지 7개의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대규모로 돈을 투자해주고 있고 목표는 2027년에 물론 저는 이건 불가능한 목표라고 봐요. 중국 정부의 목표는 3,5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여하는 겁니다. 3,500만 대. 네. 2027년에. 근데 저는 너무나도 장밋빛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근데 중국 정부가 이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은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미친 꿈을 꾸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3,500만 대예요. 이건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현재 평가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의 30배 규모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도 출사표를 내놓는 거고 가장 근접해 가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 기아차도 저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훌륭한 기업인데 여기는 AI가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뭐 일어날 때 뒤에서 일어나고 뭐 덤블링을 하는 거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손이 중요합니다. 손이. 이걸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 그래요. 손에 28이 돼야 돼요. 손에 DOF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뭘 합니까?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전선줄을 놓는 거는 자동화가 안 돼요. 하니스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지금 손가락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공장에 자동차 공장에서 차 안에 들어가는 전선줄은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힘이 세거든 덤블링을 거기서 수십 번을 하더라도 전선줄을 못 넣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옵티머스가 지금 손 쪽에서의 DOF는 가장 진일보에 있다. 가장 인간의 손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를 박사님처럼 일찍이 발견해서요, 저가 배팅에 들어가서 쌓아 나가고 있는 투자자들을 호시탄탄 또 언제 더 사모으지 이런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테슬라 주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면 땡큐야 그러면 나 지금이라도 사야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 이거 살 엄두가 안 나는데 테슬라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또 대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대안이? 팔란티어를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테슬라의 대안은 테슬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비싸도 산다? 그러니까 넥스트 테슬라는
is 테슬라. 테슬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거는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방식은 저는 지금까지 매달 규칙적으로 조금씩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네. 뭐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규칙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던 환율이 어떻게 됐던 네. 무조건 샀다라는 거고 네. 그걸 잠깐 지금 2달 정도 멈추고 있는데 1월부터는 다시 시작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아하,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또 하나는 뭐 전통적으로 쓰는 이제 바이 딥이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쭉쭉 떨어졌을 때 네. 이것이 얼마큼 떨어지던 좌우지간 떨어졌을 때 이것이 펀다멘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건과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떨어졌을 경우 이번에 특히 제롬 파월이 갔다가 네, 갑자기 네. 이상한 찬물을 끼는 저기 페드에 연설을 해버린다든지 네. 뭐 이랬을 때 딥다이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딥이 일어나면 바이 딥. 요때마다 조금씩 산다. 네. 이런 전략을 취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시사 받아가면서 선택. 네. 바이 딥을 하시던 네. 저처럼 규칙적으로 주가도 생각하지 말고 환율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모은다. 왜? 나는 롱 할 거기 때문에. 롱이라는 명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이것이 주가가 언제 얼마만큼 만약에 도박이죠. 사실은 저 투기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FSD가 성공한다라면 자율주행이 즉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이 성공하면 더욱더 크게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실패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럼요. 이것이 네. 투자자들이 져야 될 리스크죠. 네. 요게 트럼프 임기 내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FSD? 조건이 대단히 좋아졌다라는 거지. 네. 성공의 흔히 말하는 누가 알겠어요? 네, 무조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전제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민주당이 있으면 전제 조건 아닌가? 물론 있어요. 그럼 더디죠. 왜 네. 트럼프가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을 띄울 때 답답했냐면 나사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우주 발사 이제는 나사는 다 외주화했지만 만약에 네. 한다면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서 비정기적으로 준비되면 띄우고 준비되고 띄우면 천천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예산은 국가가 다 되니까. 그런데 민간 기업 같은 우주 기업은 빨리 실험을 해야 네. 리턴을 빨리 해서 고쳐서 에러를 수정해서 오류를 수정해서 또 실험하고 빨리 해서 가능하면 완성되는 주기를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대한 투자에 대한 리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매번 발사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 계속 발사에 딜레이, 지연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주 산업을 준비한 업체로서는 치명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중요한 빅 인베스트먼트가 즉 큰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회수 시기를 당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망하는 거지만 성공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한들 그럼 그 이자 부담과 그것의 투자의 기회 비용과 이걸 다 감당해 줄 투자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가의 R&D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를 대단히 빨리 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트럼프 시기에 저는 테슬라보다 더욱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쉽과 그다음에 스타쉽에서 만들어진 2차 제네레이션, 세컨드 제네레이션 스타링크가 이제 이 2차 제네레이션이 이제 스페이스 10에서는 가능해지거든요. 훨씬 네, 더 네. 커지고 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질 거고요. FSD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정부 허가가 갑자기 예를 들면 이거 데이터 냈더니 저 데이터도 내라 그런다. 또 이 데이터도 내라 그런다. 뭐 갑자기 10만 마일, 100만 마일 냈더니 아니야 200만 마일 했으면 좋겠어. 200마일 냈더니 100마일만 좀 더 하지. 뭐 이래버리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엄청난 이 기대치가 있는 상황에서 자꾸 제어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규제의 허들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규제 속도를 빨리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철이 오면은 내일 검사해 줄 테니까 내일 와. 그럼 내일 오면 답 줄 테니까 이거 고치고. 여러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안전 검사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오면 알려줄게 갔더니 타이어 바꾸고 오세요. 그래서 바꾸고 갔더니 헤드라이트가 안 좋네. 이것도 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3일 뒤에 와. 꼭 빨리 오지 말고 3일 뒤에 갔더니 뭔가 이 자동차 이 깜빡이등이 잘 안 들었네.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워낙 국민의 안전하고 관련됐다 보니까 규제 당국도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도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 템포를 대단히 꼼꼼하게 합니다. 근데 꼼꼼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 주기하고 잘 안 맞아요. 이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실패할 거라고 봐요. FSD가 어떻게 100% 무조건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올해 안에 저는 다 될 거라고 100% 확률을 보지는 않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정정해서 테스트를 보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주기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혹이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텍사스, 저 개인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로는 초기에 텍사스 실험에서 실패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롱하겠다는 자세는 이런 굴곡을 같이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기업의 운명과 나의 투자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롱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땡큐거든요. 내 테슬라의 주가가 밀릴 때는 내가 더 싸게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도 드린 것 같고 한데 너무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개정판 책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책을 다 냈는데, 내셨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네. 이렇게 링크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140부만 재고가 남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뭐 출판하면 인쇄를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2025년에 주가 전망을 새롭게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것만 조금 개정하셔가지고. 그래서 2025년의 주가 전망을 조금은 저는 항상 단기 주가는 전혀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저는 항상 12개월씩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조금 디테일한 근거 데이터와 함께 네. 오늘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근거 데이터와 출처와 이런 것들과 함께 네. 글로써 좀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네. 좀 꼼꼼하게 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정판 저 꼭 사볼게요. 그리고 이제 1000달러 시대 테슬라 언제 1000달러 시대가 오게 될지 속도감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지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 그리고 핵심은 요거죠. FSD가 얼마나 빠르게 완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 또 미친 로켓포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오늘 아주 말끔하게 정리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